자, 1학년 여러분들, 우리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도형의 이동 2차 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평행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평행이동의 이제 남은 문제들을 좀 푼 후에 대칭이동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다 풀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수업 시간을 너무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다 풀지 못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수업 촬영을 할 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집합과 명제와 관련된 수업을 시작하겠죠. 그 전에 도형의 이동 문제를 푼 다음에 집합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오늘은 이제 제가 쌤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쌤이 이제 선정한 문제들 중에는 수능에서 평가하는 이 4가지 항목 중 지식과 이해와 적용과 문제 해결 능력을 고루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배치를 했고요. 주로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 좀 덜 걸리는 지식과 적용 문제들을 위주로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를 하는 그런 문제들을 볼 겁니다. 즉 킬러에 가까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한 문제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이제 적지 않게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하자면, 지난 시간에 주로 이제 점의 평행이동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점의 평행이동이든 도형의 평행이동이든, 그쵸, 점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특이점과 관련해서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죠. 특히 이제 원에서는 중심을 위주로 관찰을 하고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을 위주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종류의 함수가 같이 있을 때에는 교점을 위주로 한번 관찰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그냥 이동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본질이 바뀌지 않은 채 이동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 후에 해석이 가능하다. 저게 이제 수능에서 평행이동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다. 가장 잘 나오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오늘 시간에 이제 풀 두 문제들이 모두 이동을 통해서 최적화시키는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해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아마 4번까지 문제를 해결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 5번은요, 어쨌든 3번과 4번의 연장선입니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결국에 평행이동을 통해서 저희가 그 1학기 때 했었던 그 원의 성질들을 적용을 해서 그 2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5번 문제는 여러분들께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중에서 8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8번 문제 역시 사실은 1학기 때 김원중 선생님 시간에 이제 풀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원중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이 평행이동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 2차 함수의 식을 유리하게 작성을 했었던 풀이 방식을 택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억을 잘 떠올려서요, 아마 이 평행이동을 통해서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의 가장 큰 성질인 이 축에 대해서 대칭성이다, 요거를 아마 이용을 하시면은 이 8번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평행이동 관련해서는 5번과 8번은 제외하고 6번과 7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6번 문제의 출처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 프린트를 올린 이후에 6번 문제의 출처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 6번 문제 출처는요, 2018년도
고1 9월 달에 29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쌤이 그 온라인 수업 기간을 맞이해서 이 온라인 수업 기간에 모의고사를 시간에 맞춰서 연습해보는 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저희 방과후를 듣는 친구들과는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목요일에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간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혹시나 이제 그런 연습을 하고자 하는 친구가 있다면요. 그 연습한 이후에 이 문제 해설을 듣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은 좌표 평면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y-1의 제곱은 1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이 긴 문제들을 볼 때 굉장히 일단 거부감이 들 겁니다. 왜냐면은 보면서 조건을 많이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하나를 해석했다 하면 또 연이어서 계속 조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꿀팁은요. 끊어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뭐 원이 있고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가셔도 좋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은 이 문제 안에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좌표 평면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학기 때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좌표 평면이라는 말이 주어지면요. 좌표 평면 위에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일부러 아마 출제진들도요, 이 좌표 평면이라는 말을 삽입을 하면서 평면 위에 이 도형들을 그려서 나타내라 라는 거를 아마 강제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평면 위에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너무 빡세게 그리진 않을 거고요. 자, 원이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요 아마 0,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이 1이고 요 놈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얘가 2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 정점들은 다 표시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 y는 mx-m 플러스 1인데요. 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요. 직선이 y는 mx-m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직선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바라보기로 이야기를 했죠. 자, 하나는 기울기와 하나는 지나는 정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자, 왜냐면요, 이거는 기울기도 모르고 정점도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를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주어진 미지수는요, m 하나밖에 없죠. 자, 무슨 말이냐?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에서 파악해야 될 두 개 중에 하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울기와 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m이 x의 개수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자, 기울기는 알 수 없고, 결국에 쭉 문제를 읽다 보면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 기울기는 모르지만은 조건들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인 한 점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죠? m 곱하기 x-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즉, 저 직선은요, m의 값에 상관없이 1,1을 지난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직선을 바라보실 때요, 당연히 이 두 개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미지수가 하나라는 거는요, 둘 중에 하나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점을 압니다. 자, 즉 우리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쌤도 마찬가지예요. 쌤도 문제를 풀 때 많이 실수를 하고 많이 그 시작 포인트를 못 잡는 게 바로 저 정점을 표시하는 습관이 잘 안 들어 있어요. 쌤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 정점을 표시하는 습관이 잘 안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저 정점은요, 반드시 좌표 평면을 우리가 그렸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에 정점은 표시하시고 좌표도 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점을 표시하는 것과 정점을 표시하지 않는 건 굉장히 큰 차이니까요. 이 정점은 반드시 표시한다. 자, 요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니까, 필수적인 습관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1,1을 지나는데 1,1은요, 그쵸, 이 원 위의 점이 되겠네요. 1,1은 이 원 위의 점 1,1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저 직선을 보면서 한 가지 해석을 한 거는 저 직선의 1,1을 지나고 더욱이 그 1,1이 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 PQ 중에 하나는 반드시 1,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정점은 반드시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움직일 텐데 1,1을 반드시 지나고 기울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 1,1을 중심으로 360도가 회전을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분 PQ와 호 PQ로 둘러싸인 도형 중 넓이가 자연동의 넓이는 S1. 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OQ와 호 OQ로 둘러싸인 도형 중 넓이가 작은 도형의 넓이 S2라고 하는데, S1과 S2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S1과 S2는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분석을 하고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지상정으로 합이니까요, 하나 구해놓고 합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모든 실수 M의 값이니까 적어도 M이 2개는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하라는 건 거의 2개인 것 같아요. 자, 그냥 그거는 일반적인 센스니까요, 3개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문제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거의 2개가 나오니까요. M1하고 M2가 존재해서 이 M1, M2의 합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명심을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정보가 있어요. 자, P하고 어쨌든 이렇게 만나는데요. 만나고 이제 얘가 만나면요, 얘가 할선이니까 두 부분으로 나뉘죠. 그 두 부분 중에 작은 도형의 넓이가 S1이고요. 그 다음에 O에서 그 직선까지 또 긋는데요. 이렇게 작은 부분이 또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쌤이 계속 기하적인 해석을 할 때 팁을 줬던 거는요, 우리가 처음 그림을 그렸고요. 또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그림에다가만 보면요, 굉장히 너덜너덜해지고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림에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면요, 그냥 따로 떼서요, 우리가 보고 싶은 특성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요, 하나의 그림을 더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요, PQ가 이렇게 있습니다. PQ가 있으면요, 이 부분의 넓이가 당연히 작겠죠. 자, 이 부분의 넓이가 이제 S1이 되는데, 저 부분의 넓이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부분의 넓이를 분석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들 원이라면 인지상정으로 나와야 될 게 있죠. 자, 원에서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심과 반지름을 그냥 그려보는 겁니다. 자, 중심과 반지름을 그어보면은 이 S1의 넓이는요,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을 뺀 부분의 넓이가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놈을 그냥 전반적으로 활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 모양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PQ로 인해서 생긴 활골과 그 다음에 이제 OQ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활골이 하나 더 만들어질 겁니다. 자, 보시면요, 자, 여기 O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OQ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활골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 역시 활골 중심과 반지름을 그어보시면 요 부분이 되는데요. 자, 이 S1과 S2의 넓이가 같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하나의 그림에다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O가 있고요. P가 있고 Q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S1의 넓이와 S2의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S1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뺐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얘는 다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벌어진 정도만 같으면은 부채꼴의 넓이도 같겠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도 같겠죠. 자, 그래서 저 벌어진 정도가 같다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 밑변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쵸? 이 밑변이 같아야지 이 부채꼴도 같겠고 이 삼각형의 넓이도 같아서 결국에 S1과 S2의 넓이가 같아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이 작은 그림에 매몰돼서 계속 보셨다면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S1과 S2를 밝혀내야 되고 그 두 개가 같다라는 조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그림을 다시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으려면은 이 두 개의 변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의 변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요. 자, 결국엔 OQ하고 PQ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즉, S1과 S2의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S1과 S2의 넓이가 같으려면 OQ하고 PQ의 길이가 같아야 돼. 자, 우리 굉장히 익숙한 컨디션 아닌가요? 자, 두 변의 길이가 같아. 세 점이 있고요. 두 변의 길이가 같아.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은 잠시만요. 잠깐 화면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요. 그쵸. 여러분들 당연히 요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 그쵸.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 하면 당연히 또 쌍둥이로 나와야 될 이야기가 그쵸. 수직 이등분이죠. 자,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하면 당연히 수직 이등분이 떠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을 돌리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수직이라는 키워드가 왜 반갑냐면요. 자, 우리가 구할 게 뭐였습니까? 구할 게 기울기였기 때문에 자, 기울기라는 것과 수직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특히 수직 이등분이라는 거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자, 그럼 거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Q는요, 이 OP의 수직 이등분 선 위에 있구나. 자, 그럼 우리가 두 개를 구해야 되니까 이쪽에 하나가 있겠고 또 어느 쪽에 하나가 있겠습니까? 그쵸? OP의 수직 이등분 선은요,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쪽에 Q가 하나 더 만들어져서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자, 요 놈이 S1과 S2가 또 같아지겠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구나. 그쵸? 결국엔 이 Q는요, 이 OP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OP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Q의 좌표들을 구한 다음에 P와 연동 지어서 기울기를 구해서 완성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아주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우리가 이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었습니다. 자,
교점을 구할 때는요, 방정식을 간단히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방정식이 간단하지 않은 건요, 얘가 y-1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y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래도 구하는 게 변하지 않을까요? 자, 얘를 y로 바꾼다라는 거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만큼. 자, 그러면 얘가 그대로 한 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본질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얘가 바뀔 때 바뀌는 건요, 좌표가 바뀝니다. 항상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구분해야 되니까. 좌표는 바뀌지만은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본질은 M1과 M2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방정식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보시면 얘를요, 1만큼 다운시키면은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가 1,1이었던 게 한 칸 넓어졌으니까 1,0이 되겠고, 이 5가 1로 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PQ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PQ라는 거는요, 얘는 y는 x 플러스 1이 되고, 자,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기울기가 1에서 수직이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즉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이등분선인데 1,0이고 얘는 0,1이니까요. 자, 얘는 2분의 1, 2분의 1을 지나서요. 자,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2분의 1, 2분의 1을 지나려면은 y-2분의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니까 자, 쌤이 잠깐 직선을 헷갈렸네요. 자, 얘가 0,1이 아니라 0,-1이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요. 자, 없어지면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가 돼서요. 아, 즉 q라는 거는 y는 마이너스 x와 이거의 교점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y 자리에다 이거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자, 연립을 하시면 2x 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x가 이렇게 돼서 x가 루트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데, 자, 보시면 x가 루트 2분의 1일 때는 음의 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때는 양의 값을 갖게 되죠. 왜냐면요, 이거를 대입해서 y를 구하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얘는 위쪽이고 아래쪽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자, 루트 2분의 1일 때 음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때는 양수를 갖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요, y제곱이 2분의 1, 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쵸? y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즉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지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을 지나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이제 Q1이 되고 Q2가 되는데요. 자, 우리는 PQ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원래 P가, 자, 요 점을 이용해야겠죠? 원래 P인 1,2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1,0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1,0과 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1,0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께 맡기고요. 자, 더하는 거는 M1 더하기 M2는 2.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확실히 킬러 문제고 난이도가 있어서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고를 배워야 됩니다. 자, 킬러 문제는 절대 유형화시키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 쌤이 문제가 길으면 문제를 끊어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끊어 읽은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 정점을 조사를 한 다음에 정점을 체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걸 명확하게 해두고 우리가 있는 조건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수직이등분이나 성질을 파악을 해냈죠. 자, 그 다음에 수직이등분성과 교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평행이동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킬러에서 사용되는 평행이동의 방법입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였지만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화면 조정 이후에.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7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문제였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조금 한번 보신 문제일 겁니다. 즉, 이 문제는요, 출처가요. 자, 경기고 1학기 기말 단답형 5번을 변형한 겁니다. 즉, 저 단답형 5번과 사실은 거의 본질은 비슷한데요. 쌤이 단답형 5번을 리뷰를 해줄 때 한 가지 아꼈던 풀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평행이동 때 풀어주기 위해서 아껴놨던 풀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핵심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질은 유지한 채 이동을 해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좌표 평면 위의 기울기가 2루트2이고 x절편이 2인 직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얘도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을 해봐야겠죠. 자, 봅시다. 위에 x절편이 2이고 기울기가 2루트2인 직선인데 아직까지는 좀 더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 fx는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4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 자, 이차함수 친절하게 이렇게 주어졌죠. 사실 이거를 풀었을 수도 있었지만은 일부러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악해보기 쉬우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2,4이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0,0을 지나는 이차함수 아마 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기울기가 2루트2인 그리고 x절편이 2니까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두 종류의 함수가 나옵니다.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자, 그럴 때 fx 위의 동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미 단답형 5번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fx 위의 동점 P에 대해서 P는 1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죠. 자, 중에서 PA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지만 이 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고의 축 하나. 자, 뭐부터 하고 시작하라고 했죠? 그쵸? 골 정리 first입니다. 자, 사회는 lady first이지만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골 정리 first입니다. 자, 골 정리 제일 중요해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삼각형 PAB의 넓이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자, 높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고교수학은 단일 변수만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두 개. 밑변하고 높이 중에 하나는 고정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변을요, 아마 감각적으로 AB를 잡으셨을 겁니다. 자, AB가 아니고요. 뭐 PA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밑변도 엄청나게 계속 움직이겠죠. P가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높이도 계속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 이상 변하는 것들을 한 번에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실생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건데요. 여러분들 두 가지 변수가 있다면 하나는 고정시켜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움직일 때 두 개를 다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는 고정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정해진 값 AB를 밑변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가 되고요. 자, 높이는요. 이 P가 달라질 때마다 높이가 달라질 텐데요. 여러분들 최대값은 어디서 보기로 했죠? 그쵸? 최대값, 최소값은 경계입니다. 그쵸?
최대 최소는 경계이기 때문에 자, 이 경계라는 거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래프에서도 경계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의 경계는 우리가 주로 접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최대 최소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경계값인데요. 이 경계값은 이 그래프상에서도 경계에 대응이 될 거다. 그런데 그래프상에서 거의 99% 이상으로 이 경계는 접선입니다. 여러분들 접선부터 항상 관찰하시라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접선인데요. 어떤 접선이냐? 자, 이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접선 얘기했었죠. 즉, 요놈과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자, 요 점, 얘를 우리가 이 직선을 L이라고 잡으면요, 아마 얘는 L'이라고 잡고요. 이 L'과 L은요, 평행한 직선,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되고요. 자, 우리는 높이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는 H입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기말고사 때 이미 풀어줬기 때문에 이 H를요, 우리는 직각삼각형 위에서 관찰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갖고자 하는 부분은 이 L과 L'의 평행이동입니다. 그쵸.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것만 알면 우리가 기울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삼각비 값을 알고 있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일단 이 AB를 구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조금 빡셀 겁니다. 자, 왜냐, 여러분들 이 AB를 구할 때 저 AB 역시 A하고 B의 좌표를 직접 구해서 계산을 하느냐 도 있지만, 저 AB 역시 구하고자 하는 선분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위에서 관찰을 하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쌤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는 기울기가 1일 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 기울기가 1일 때는요, 자, 요놈의 차이랑 요놈의 차이가 같잖아요.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자, 1대 1대 루트 2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외워버려라 라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외우진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나온 본질은요, 기울기가 1일 때 1대 1대 루트 2를 갖기 때문에 삼각비를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다른 변의 길이도 파악할 수 있다가 본질이었죠.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기울기는요, 2루트 2인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1대 2 루트 2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대 2 루트 2 대 얘는 루트 9가 되니까 3이 됩니다. 아,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지점의 차이만 알 수 있다면 그 두 지점의 차이에다가 3배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두 지점의 차이는요, 지금 이 두 지점이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이잖아요. 그쵸? 자, 교점이기 때문에 교점은 두 개를 갖게 해놓은 연립방정식의 근이었죠. 자, 그래서 요 놈을 알파와 베타라고 두시면은, 자, 얘는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요. 자, 1대 2 루트 2대 3이 될 거기 때문에, 아, 이 AB는요, 우리가 베타하고 알파를 모르지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수 있다면은 3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거부터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그런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방정식을 찾아보면요, 이 이차함수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직선 L은요, 기울기가 2루트 2이고 x절편이 2이기 때문에, 자, 얘는 2루트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 이 x 마이너스 2가 있는 건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은 유지한 채 우리에게 유리한 틀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지금 얘는요, 축이 x-2로 똑같습니다. 그쵸?
요거를요 x-2 대신 우리는 0으로 바꾸는 게 제일 간단할 거 아니에요? 0으로만 바꾼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요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야, 얘가 y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바꾸면은 0,4를 지나고 요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절편이 0인 직선이 되겠죠. 자, 즉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서요.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이때의 AB의 길이와 이때의 AB의 길이는 당연히 안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때의 높이와 이때의 높이도 당연히 안 바뀌겠죠. 맞습니다. 자, 본질은 유지한 채로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방정식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자, 얘는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요 직선은요 2루트 2x가 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졌죠. 자, y는 2루트 2x, y는 그래서 똑같이 이 두 개를 연립한 다음에 두 근의 차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다운이 되는데 아마 이번에 문제를 푼 3명의 학생 중에 이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푼 친구들도 덜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고가 훈련이 된 친구일 수 있기 때문에. 봅시다. 자, 그러면요. 자, 요 놈은요 두 근의 차인데요. 자, 이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2 루트 2x여서요. x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2x 마이너스 4는 0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물론 우리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뭐 인수분해를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좀 후순위였고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기하적인 해석을 이용해서 구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돼서요. 자,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얘는 2 루트 2가 제곱이 되니까 8이 되겠죠. 즉 두 개를 더하면요 16 더하기 8이니까 2 루트 6이 됩니다. 즉 얘가 24가 돼서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24, 즉 2 루트 6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즉 요 놈이 2 루트 6이기 때문에요. 자, 요 놈의 길이는 이거의 3배를 하기로 했죠. 자, 6 루트 6. 자, 그래서 우리가 밑변은 6 루트 6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겠죠? 자, 높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 쌤이 이 2를 기준으로 조금 간단하게 푸는 걸 가르쳐 줬지만은 이렇게 평행이동 해놓으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꼭 평행이동 시켜놓고 단답형 5번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얘는 기울기가 2루트 2인 접선이 되겠죠? 그 접선의 y절편 값을 안다면은 그거에다가 우리는 수선을 그려서 이거의 비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요 놈을 플러스 k라고 잡아 두시고 요 k의 값을 구하면 사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4는 2루트 2x 플러스 k이고요. 자, 우리는 접하는 거니까 접할 때는 판별식밖에 없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2루트 2x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0이고 접하는 거니까 자, 얘 짝수니까요. 4분의 D를 이용하면은 2분의 2. 그러니까 2의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빼기 k 마이너스 4는 자, 0이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k는 6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요 놈이 6이 나옵니다. 6이 나오고 이제 얘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구하면 되는데 이미 우리가 기울기가 2루트 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자, 요 놈을 점이라고 잡으면은 우리가 얘가 90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 놈을 x라고 잡아서 자, 얘가 1대 2 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요 점을 포함하는 그 변이의 비율이 1이기 때문에 얘가 x가 되고 얘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요도 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요 놈은 1대 2루트 2대 3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놈의 길이가 6이면은 이 높이는 이거의 3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높이 h는요 6 곱하기 3분의 1 구해서 h는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6루트 6 곱하기 높이가 2가 되니까 넓이는 6루트 6이 되겠구나. 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꼴정리 퍼스트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 사이의 거리는요 여러분들 그 기울기 이용해서 그냥 삼각비로 구하세요. 그게 제일 간단합니다. 구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구할 때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 이때 평행이동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원래 2였던 거를 축을 이용해서 원점, 즉 y축으로 갖다 놓으면은 방정식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본질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행이동을 통해서 유리한 해석을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수투 가서요 3차 함수 가면 진짜 허벌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킬러 문제 두 문제를 푸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오늘도 많은 부분들을 더 다루지 못하겠지만 일단 대칭 이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하를 바라보셔야 되는지 좀 더 보고요. 오늘은 대칭 이동의 3번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문제풀이 시간에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과제로 풀어보시고요. 제가 이야기한 걸 적용을 하셔서 풀어보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는 게 아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대칭 이동은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를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요. 대칭 이동에 대해서 처음 설명이 될 때 교과서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어떤 한 점을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요런 식으로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대칭 이동, Y축 대칭이니까 X의 보호를 바꾸자 라고 결과값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 교과서 그림에는요, 항상 요런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그 대칭 이동한 점과 이 축에 대해서 2등분 된다. 거리가 같다라는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점도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점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도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도형의 대칭 이동이든 점의 대칭 이동이든 대칭 이동을 했을 때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자, 대칭 이동의 핵심은요, 자, 여기서 말하지만 2등분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원점 대칭이 아니라도 어떤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을 했을 시에 대칭 이동을 한 점과 그 점의 중점이 대칭점이구나. 즉 2등분이라는 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요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꼭 선대칭일 경우에는요, 축이죠. Y축이든 X축이든 선인데 선대칭일 경우에는 반드시 요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직 2등분. 자, 대칭 이동의 핵심은 2등분이고 수직 2등분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또 나오지만 이 수직 이등분 하면은 또 쌍둥이로 나와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 있죠. 자, 이 수직 이등분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거의 쌍둥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저 이등변 삼각형을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을 거예요. 자, X축 위에 점 P가 있고요. A와 B에 대해서 PA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봤을 겁니다. 자, 이 최소값과 관련된 문제가 대칭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해내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AP하고 PB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뭐가 최소값인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A를요, 뭐 B든 A든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수직 이등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PA라는 값과 PA 프라임. 자, 이 점을 우리가 A 프라임이라고 잡으면요, 결국에는 PA와 PA 프라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문제가 PA 프라임 플러스 PB의 최소값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보니까 최소값은요, 직선 거리일 때 최소값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 거잖아요. 직선을, 즉 이 A 프라임 B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이 P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소값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직 이등분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수직 이등분은 두 개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직선을 이용할 건데, 직선에서 수직은요, 기울기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등분은요, 우리가 중점과 연결이 되어 있죠. 아까도 풀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칭이동은요, 핵심은 이등분입니다. 즉 대칭이동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지식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면 대칭이동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얘가 이등분의 성질을 잘 이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의 성질을 잘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 능력치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문제 해결 능력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해결해 보시고요. 오늘은요, 자, 지식과 이 적용, 간단한 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4,1을 다음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 너는 대칭이동을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죠. 첫 번째 X축 대칭이동은요, X축이니까 Y의 부호를 바꾸잖아요. 즉 마이너스 4, Y의 부호죠. 4,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은요, X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요, X와 Y의 두 개의 부호를 다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은요, X하고 Y를 바꾸는 거잖아요. 즉 1, 4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넌 도형의 대칭이동을 알고 있느냐 라는 거죠. 그쵸? 즉 첫 번째 4x 플러스 1인데요. x축 대칭을 시키면 y의 부호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y는 4x 플러스 1 이어서요.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 시키면 x의 부호를 바꿀 거기 때문에 자,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요, x하고 y의 부호를 둘 다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어서요, y는 4x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요, 자, x하고 y를 바꿀 거니까 x는 4y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꼴로 바꾸면 y는요, 4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 이어서요. 자, 나중에 알겠지만 y는 x에 대해서 대칭요, 우리는 이걸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요.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 2번 보시면요. 자, x축 대칭시키면 y의 부호를 바꿀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5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여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있죠. 자, 5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를 바꿀 거기 때문에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y하고 x를 바꿀 거잖아요. y는 x의 대칭이면요. 즉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5가 된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너가 도형과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지식을 묻는 문제고요. 자, 3번은요. 여러분들 쌤이 출처를 약간 다르게 썼습니다. 그 2020학년도가 아니라요. 작년입니다. 2019년도 고2 4월 나형 16번 문제입니다. 자, 간단한 적용 문제니까요. 여기까지 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요. 좌표 평면이니까 평면을 그려보는 게 좋겠지만 얘는 사실은 그리지 않더라도 괜찮긴 합니다. 자, 봅시다. A는 마이너스 3,1이고 B는 1,K에 대해서 자, 점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X의 부호를 바꾸겠죠? 그게 P, 즉 P가 3,1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점 B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5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즉 Q가 1,K-5가 될 때 직선 BP와 직선 BQ가 서로 수직이니까요. 기울기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BP의 기울기는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여기서 여기 빼주고 여기서 여기 빼주시면은 자, B에서 P를 뺍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K-1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PQ의 기울기는 PQ의 증가량 분의 증가량이니까 역시나 마이너스 2분의 K-6 되겠네요. 그게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모든 실수 K 값의 곱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거의 99% 이상 근각계수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K가 두 개가 나올 테니까 두 개를 곱하면 K에 대해서 2차식이 나오고요. 그거의 K 값의 곱이니까 그거를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곱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즉,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곱은요. 상수항만 관찰하면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파악하시고 가면은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K-1 곱하기 K-6이고 4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자, 우리는 뭐만 궁금해요? 상수항만 궁금한데 왜냐면은 최고 차의 개수가 1이 아니면 그것도 따져줘야겠지만 최고 차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항만 관찰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상수항은 6이 되고 넘겨주시면 플러스 4가 되니까 10이 되겠구나.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킬러 문제 두 문제를 봤고요. 대칭 이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사고 과정들을 봤었죠. 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선에 있어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미지수가 한 개만 존재하면 둘 중에 하나는 안다. 그걸 통해서 기하적인 해석도 할 수 있고 정점을 구해서 반드시 찍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통해서 굉장히 방정식을 간단히 만들어서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사고 굉장히 중요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칭이동의 핵심은 이등분이자 수직이등분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는 걸로 합시다. 자, 이상.